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부모와 결혼한 자녀 간의 갈등은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툼을 피하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대부분 서로의 기대치와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했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조언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죠. 반면 자녀는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면 자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반응에 상처를 받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충돌이 점차 쌓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딸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이번 명절엔 시댁에 먼저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댁만 챙기면 친정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니 라고 따지듯 말했고 딸은 그 말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러세요. 남편도 생각해야죠. 이 작은 대화는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인정과 지지라는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정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지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논쟁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에게도 감정적인 피로를 가져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와 논쟁을 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까지 그
그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쟁은 이기더라도 잃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논쟁에서 자녀를 설득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더 존중하거나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자존심을 무시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은 회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가정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반박하면 자녀는 이를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구나. 자세히 말해줄래? 와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논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조언보다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육아 스트레스 등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부모의 칭찬과 격려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 노력했다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니 대견하다라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족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부모의 진심 어린 칭찬은 자녀에게 부모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간섭 대신 신뢰를 표현하라.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게 간섭으로 드러나면 자녀는 부모를 불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섭은 자녀에게 나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뢰를 표현하세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한 거라면 나도 믿고 지지할게 라는 말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신뢰를 느끼게 해줍니다. 신뢰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면 자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비워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자녀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 다른 세대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비운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의 기대대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게 하세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에서 진정한 승리는 서로의 관계를 지키며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모의 지지와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논쟁을 피하기, 칭찬과 격려하기, 신뢰 표현하기, 스스로 비우기라는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풀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에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부모와 결혼한 자녀 간의 갈등은 매우 민감합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툼을 피하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대부분 서로의 기대치와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했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조언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죠. 반면 자녀는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면 자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반응에 상처를 받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충돌이 점차 쌓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딸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이번 명절엔 시댁에 먼저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시댁만 챙기면 친정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니 라고 따지듯 말했고 딸은 그 말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러세요. 남편도 생각해야죠. 이 작은 대화는 결국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인정과 지지라는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정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지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논쟁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에게도 감정적인 피로를 가져옵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와 논쟁을 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까지 그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쟁은 이기더라도 잃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논쟁에서 자녀를 설득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더 존중하거나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자존심을 무시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쟁은 회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가정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반박하면 자녀는 이를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구나. 자세히 말해줄래? 와 같은 질문은 자녀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논쟁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조언보다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육아 스트레스 등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고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부모의 칭찬과 격려는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 노력했다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니 대견하다라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족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부모의 진심 어린 칭찬은 자녀에게 부모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간섭 대신 신뢰를 표현하라.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치게 간섭으로 드러나면 자녀는 부모를 불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섭은 자녀에게 나는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뢰를 표현하세요.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한 거라면 나도 믿고 지지할게 라는 말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신뢰를 느끼게 해줍니다. 신뢰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면 자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비워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이 자녀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와 다른 세대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비운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부모의 기대대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게 하세요.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자녀와의 갈등에서 진정한 승리는 서로의 관계를 지키며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모의 지지와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논쟁을 피하기, 칭찬과 격려하기, 신뢰 표현하기, 스스로 비우기라는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